자, 교재 106조 필수예제 21-3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임의대로 정의해서 쓰듯이 연산도 임의대로 정의해서 쓸 수 있어요. 동그라미 연산이라 읽으면 됩니다. P 동그라미 연산 Q 또는 동그라미란 말을 안 하고 P 연산 Q라고 읽으면 돼요. 이전에 없던 것을 그냥 정의해서 쓰는 건데 P 합집합 Q에서 P 교집합 Q를 차집합이니까 뺀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래 그림이 있죠. 얘가 바로 P 동그라미 Q 연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러면 A 동그라미 연산 B는 이렇게 A 차집합 B,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건데 증명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되고, 근데 우리는 지금 포함 관계를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가 위의 연산과 똑같은지 임을 보여라는데, 얘가 뭐랑 같음을 보여야 되냐면 P 연산 Q랑 같아야 되니까 뭐냐면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랑 같은지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두 개가 두 집합이 서로 같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무엇을 먼저 그리든 상관없는데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할 때는 요거는 자, 복잡한 식에서 간단한 식으로 갑니다. 항상 기억해줘요. 두 식 중에서 뭐가 복잡하냐인데 판단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차집합은 우리가 한 단계를 건너뛰잖아요. 그죠? A 교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차집합이 하나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게 더 복잡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식을 전개해서 간단한 방향으로 증명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모범 답안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 별표하고 이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 쓰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복잡한 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해서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걸 이제 큰 방향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차집합의 정의 A 교집합 B 여집합 그리고 B 교집합 A 여집합,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사실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증명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냐면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어떻게 분배 법칙 한 거냐면, 자, 앞에 가로 합집합을 가지고 뒤에 B에 한 번, and A 여집합에 한 번,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오케이. 요거는 이렇게 가로에 하고요. 분배 법칙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분배 법칙 한 거 안에서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또 할 수 있죠. 괄호 뒤에 있는 합집합 B랑 가로 뒤에 있는 A 여집합을 가지고 괄호 안에 있는 A와 B 여집합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A와 B 여집합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 맨 앞에 이제 개념 정리에서 나왔던 이상한 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B의 여집합과 B 합집합,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 합집합, 이 전체 집합이죠. 그죠? 얘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래서 식이 점점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묻는 문제인데,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원래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식이 매우 간단해져서 남는 것은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A 차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우리 A 차집합 B와 같다는 아니까 지금 괄호 안에 있는 A 교집합 B의 차집합이다 보니 그걸 하나의 집합으로 본 거예요.
A 교집합 B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고 차집합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 끝. 이런 식으로 앞에서 증명한 거를 이용해서 연산 법칙을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몇 개만 아까 우리가 뭐 x가 속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거는 A차 집합 요식은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몇 번 쓰며 증명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21대 3번을 보자. 자, 이렇게 연산 모양을 뭐 세모든 동그라미든 바꿔서 참 많이 다뤄요. 참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뭐냐면 여기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러면 x 차집합 y는 왼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집합 y 차집합 x는 오른쪽이잖아요. 요거예요. 교집합 부분을 뺀 거예요. 자, 그거를 이번에는 A 세모 연산 B 합집합 B 세모 연산 C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연산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세 개짜리 A, B, C 이렇게 세 개짜리를 그려서 A 세모 연산 B를 한번 표현해 주고요. 합집합. 그다음에 다시 한번 A 이건 노트에다 하세요. B, C 이렇게 이걸 그린 다음에 B 세모연산 C 그러니까 앞에 거는 A 세모연산 B 합집합 B 세모연산 C를 하면 매우 쉽게 요 색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색칠남을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21대 4번을 보자. 자, 21대 4번 이제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건데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차집합의 성질 아주 많이 써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고요. 드모르간의 법칙 A 합집합 C A 합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뭐 A의 컴플리먼트 B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재고 밑줄 그어놓고 이거를 이용해서 자 좌변을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세요. 조금이라도 긴 시기에서 짧은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긴 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면 그러니까 긴 식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좌변에서부터 시작하죠. 좌변이 길기 때문에 만약에 우변이 길면 우변 이퀄로 시작하는 겁니다. 차집합을 풀어주고 여기 보세요. A 교집합이 공통이죠. 그럼 분배 법칙의 역을 이용하면 A 교집합으로 묶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드물어간의 법칙 비교집합 시여집합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눈에 띄어요. 교집합이 여집합이네. 차집합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제 처음에는 안 들어오는데 나중엔 바로바로 눈에 들어와요. 2번도 마찬가지야. 2번 문제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좌변을 일단은 중괄호안을 분배 법칙 하겠죠. 분배 법칙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이 아니라 B로 묶었나요? 자, 이퀄 B인데 이퀄 B가 됨을 증명하는 건데 어디 보자. 좌변 어떻게 바꾼 걸까요? A 교집합 분배 법칙 쓴 거 맞는데 그리고 합집합 B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거 생략했는데 자,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좀 헷갈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비교집합 비합집합 C는 뭘까요? 비교집합 비합집합 C. 자, 이것도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집합이 B가 있습니다. C가 있어요. 비합집합 C는 전체죠. 그죠? 근데 교집합이야. B와의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B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복잡한데 얘는 B입니다. 그냥 B. 오케이? 얘는 B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건 어떻게 생략해버렸네. 풀이 과정을.
그래서 갑자기 두 번째 얘가 B가 된 겁니다. 근데 A 교집합, A 여집합은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이 돼버리고 합집합이니까 A 교집합 B만 남고 A 교집합 B 합집합 B는 B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그림과 똑같습니다.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그런데 A 교집합 B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합집합 B야. 그럼 당연히 B죠. 그죠? 얘는 B입니다. 그래서 이퀄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변. 요것도 이런 문제들이 3번 문제가 이제 이런 시험 문제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3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할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오케이.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이게 좌변을 그냥 썼네요, 한번.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러분 여기 좌변에 싹 눈에 띄는 게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요. 분배 법칙. A 교집합이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얘를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어라 여기서 B와 B 여집합이 합집합이네요. 전체 집합이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줘요. 그럼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은 A만 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단해지고요. 또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쓰겠죠? A와 A 여집합 뭐예요? 전체 집합.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 집합으로 쓰고 전체 집합과 교집합 A 합집합 B니까 A 합집합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값이 합집합이 B가 된다는 뜻은 뭘까요? A 합집합 B를 했더니 자, 그럼 그려놓으세요. A 합집합 B를 했더니 B가 되기 위해서는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만 A 합집합 B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랑 같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죠? 자, A 합집합 B가 B라는 뜻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가 B에 포함될 때만 가능해요. 그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A 교집합 B가 B란 얘기는 반대로 B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아주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어드바이스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별표를 해두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정석에도 이제 이런 걸 표현해 놨죠. A가 B에 포함돼요.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왼쪽에다가 A가 B에 포함됩니다. 요 위에 그림이 있네요. 요 위에 그림을 보면 되겠죠? A가 현재 B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B고요. A 교집합 B는 A고요.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여집합을 봤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A 차집합 B는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기 때문에 빼버리면 공집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연습해보자. 여러분들 1번 먼저 해보세요. 오늘은 요거 1번, 2번, 3번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1번을 노트에다 적고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자, 여기서 첫 번째 분배 법칙이겠죠. 첫 번째 1번은 분배 법칙. 그래서 1번은 equal A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B인데 A 합집합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집합 대문자를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은 좀 U자랑 그 합집합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위에다 이렇게 캡을 씌웁니다. 선생님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U자랑 이게 합집합하고 거의 똑같아 가지고 선생님은 전체 집합할 때는 이렇게 캡을 씌울게요. U를 쓴 다음에 캡 일부러. 그리고 여기 밑을 각지게요. 내가 헷갈리더라고. 내가 U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U를 쓴 다음에 캡을 씌울게요. 전체 집합, 교집합, A 교집합 B니까 얘는 당연히 A 교집합 B가 전체 집합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겁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자. 이 차집합 있는 게 좋은 문제예요. 차집합. 차집합 변형하는 거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왼쪽이 복잡해 보이죠? 그럼 왼쪽 식에서 오른쪽을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퀄 좌변으로 할게요. 그럼 먼저 차집합의 정의를 떠올리면 됩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C의 여집합. 내가 이렇게 풀어 써주면 이렇게 보여요. A 교집합, 공통으로 있네? 그러면 분배 법칙.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여집합이네? 드물어나 법칙. 그래서 이퀄 A 교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 자, 그러면 또 교집합과 여집합이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차집합의 정의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A 차집합, B 합집합, C. 이게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산만 익힌 다음에 이 집합을 연산을 우리가 정리해 나가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기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호에 익숙해지면 재밌어요. 자, 이제 드디어 3번 도전해보자. 별표를 해두고 노트에다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자, 첫 번째 여기 보이나요? A 교집합, A 교집합. 두 번째 중괄호에도 A 여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이렇게 보이죠? 그죠? 원래 긴 식이 원래 간단한 거예요. 긴 식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통된 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자, 좌변이 아니라 그냥 이퀄이네요. 그죠? 이퀄 U니까 좌변으로 하자. 좌변 이퀄 A 교집합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B 합집합, B 여집합. 전체 집합 나왔네요. 그리고 얘 중괄호. 그리고 중괄호 선생님은 이제 중괄호를 아는데 여기 대괄호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를 배울 거 아니야. 그 교과서에 중괄호로 돼 있으면 중괄호로 하고요. 대괄호로 돼 있으면 대괄호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중괄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합집합 중괄호. 이번에는 A의 여집합, 교집합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B 합집합, B 여집합. 또 전체 집합 또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체 집합 이 있어요. 자, 그걸 간단하게 나타내면 A 교집합, 전체 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전체 집합. 그럼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equal A 합집합, A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와 여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 법칙으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다룹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하다 그래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